여러분 올해 굉장히 많은 세법이 변화가 있습니다. 양도세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소득세율도 올랐고 그리고 가산세율도 6월부터는 오릅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세무사 분들도 이 양도세를 포기한다, 양포세무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양도세에 대해서 세무 상담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인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지금 이 세법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1월 6일 날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됐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다시 이 시행령이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법도 있는데 이번에 많은 뭐 민원과 여러 가지 그런 유권 해석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던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래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9년 2월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1주택자도 2021년 1월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을 2년을 더 채워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다주택자 있는 분들 다시 내가 2년을 더 채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부랴부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막 많이 파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매물이 많이 출하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세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급하게 파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래 19년 2월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작년 12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바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사실 다주택자 분들께서 내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있다가 나머지를 다 팔고 결국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분이 있었을 때 이분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과세 기준이 2년 거주, 2년 보유 그것만 채우면 바로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주택자 분들이 좀 잘 안 오른 거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걸 먼저 팔고 가장 비싸고 양도 차익이 큰 것을 맨 마지막에 남겨서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또 세무당국에서 또 머리를 썼죠. 그래서 이런 법이 나왔던 겁니다. 1주택자도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2년 보유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그나마 좀 완화된 세정이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작년 말일까지 4주택을 갖고 있다가 3개를 팔고 최종 1주택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지금 2021년 현재 오늘 파셔도 2년 보유, 2년 거주만 채우셨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 개정이 딱 여기에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만약에 4주택을 그냥 유지하고 계시다가 올해 3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최종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전에 취득 시점에 내가 여기에서 보유를 몇 년을 했던 상관없이 최종 1주택이 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년을 보유해라. 그래야 비과세를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1주택이 되신 분들은 올해 팔아도 그냥 예전 규정을 받고요. 올해 이미 다주택자인데 여기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최종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일시적 3주택 중과 적용의 제외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은 알겠는데 일시적 3주택은 뭔가 이런 거와 두 번째로 일시적 3주택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오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일시적 3주택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자, 거주주택인 A주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감면주택이거나 또는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요건을 갖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 감면주택은 무조건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당연히 1주택이 되는 거고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맞추면 이 A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아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주택에서 이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C주택으로 이제 가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두 개를 결합한 그래서 A주택이 비과세를 원래 받는 거죠. 자, 문제는 9억 원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은 무조건 비과세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9억 원 초과의 양도가가 나오면 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죠. 원래 일시적 2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는다. 이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3주택은 그런 법령이 없었죠. 그래서 혼란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일시적 그 3주택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주택 중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난 세금들을 내셨죠.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2월 이후에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3주택에서 9억 원 초과 부분에 있어서 중과 적용을 배제하겠다.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만 문제는 이거죠. 2019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이렇게 일시적 3주택인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파신 분들은 3주택 중과를 받으셨죠. 근데 요거는 구제가 될지 안 될지 이거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라는 게 8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이나 기재부 쪽에 민원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2월 지금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 시점을 2월 이후로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여러분 요즘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잠시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좀 많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아니 평생 내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한 건에 대해서 한 번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집주인이 바뀌면 내가 또 한 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전세 계약 6억 원에 2년 계약을 전세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보면 이분은 한 번 더 살아서 이제 4년을 살 수 있죠. 자, 근데 그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바뀐 다음에 자, 4년 후에 이제 이미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 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1년 오늘 계약한 게 한 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아니면 이분 원래 살던 세입자랑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5% 상한선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마음대로 맞출 수 있는 그 구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세입자랑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또 2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떤 한 계약원에 대해서 한 번만 청구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혼란이 없으실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라면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이제 부기등기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부기등기 뭐냐? 자, 작년 12월
10일 날 이제 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를 치신 분들은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택은 민특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에 따라 이렇게 쭉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세입자가 이 집이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10일 이후에 등기를 치신 분들은 바로 이 부기 등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 이전에 지금 이미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2년 후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 10일 안에만 부기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직접 가셔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지켜보셨다가 여러분께서 편하실 대로 하시면 좋겠고 이거 안 하시면 500만 원 내셔야 되니까 여러분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달 안에만 어떤 과태료 없이 말소가 됐는데 이제 그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무 임대 기간이 지금 4년짜리, 8년짜리가 모두 폐지가 되고 다 10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숙고해라라는 뜻에서 3개월 내에 다시 말소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완화가 됐고요. 임대 기간 중에도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는 또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그 의무 임대가 지나기 전에 이 집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임대를 놓을 수 없으니까 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 임대인 분께서 뭐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이 난 이거 임대사업자하기 싫다 이럴 경우에도 안 해도 됩니다.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임대사업자를 내실 때 너무 내가 속박을 받는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내시고 또 3개월의 시간 동안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